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발법을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비법 용어 시간 되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이제 4주가 지나면서 국토계획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개발법부터 들어가면서 내용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해요. 자꾸 얘기합니다만 개발법 들어가면서부터 또 이제 답답함을 느낍니다. 앞에 게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엉키고 설키면서 이제 이게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살살 봐요. 따라왔나 못 따라왔나 보고 못 따라왔으면 약간 완급 조절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냥 무리하게 질러버리면 나가는 수가 생기니까. 그렇죠? 고객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공법은 자꾸 얘기하듯이 이겨먹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얘 원래 그런 애야 라고 일단은 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만 땡겨가지고 본당 개념으로 가고, 이런 사업법을 공부할 때는 이 순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 그쵸? 순서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쵸? 제가 저번 주 얘기했다시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죠. 뭐 기존에 뭐 산지였고 농지였는데 등등등 이런 동네에다가 토지구획을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내는 뭐하죠? 사업하는 거 신도시 만드는 사업으로서의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맨날 사진으로 보여준 게 이거였잖아요. 새로운 단지 시가지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서울로 본다면은 강서에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지가 되어지고, 성남으로 본다면 분당 대장동 일대 사업이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뭐 서울 본다 구룡마을, 강남에 있는 거 구룡마을 9마리 용이 나온다는 거 맨날 싸워먹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왜? 그쵸? 그런 동네가 이제 새로운 신도시 단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은 기존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부시고 큰 걸로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토지 구획 자체를 정리하는 사업인 거예요. 뭐라고요? 토지 구획 자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을 새로 짠다. 뭐라고요? 판을 새로 짠다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 거고, 다음 주에 뭐다?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사업은 기존의 판을 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좀 다르죠, 개념 자체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따가 끝날 때부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워낙에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하죠? 순서가 중요하다. 정비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6문제가 나오는 법이다. 여러분 지금 막 시작한 거 알죠? 지금 막 시작한 거예요. 이제 5분도 안 됐으니까 막 벌써 막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시작했어. 자는 것도 매너가 있는 거야. 어쨌건 그럼 내용에서요. 뭐라고 나오죠?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지정권자가 정해요. 오른쪽 위에 써 있죠. 우리 그림책에서. 그리고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을 지정권자라고 해요. 저번 주도 얘기했다시피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십니다. 이건 아무래도 판을 새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 시장 구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이 높아요. 판을 짜는 거니까 이거는. 얘가 창조하시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레벨가 높아서 지정권자인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나서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고 이걸 인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 순서 뭐라고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누구 인가 받을까?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도 지정권자가 하는 거고, 실시계획의 인가도 지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 뭐다? 개발법은 두 가지 말고는 다 지정권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제가 정비법에 가면 권한자가 많이 복잡해지는데 개발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정권자라고 90% 이상 믿으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뭐예요?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수용한다는 뺏어다가 시행하고 공급하는 거예요. 물론 뺏으려면은 보상금은 먼저 줘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수용하는 게 간단하긴 한데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익스펜시브하고 혼돈이 가까이 됐어가지고 얘를 뭐 할 수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야, 너 땅값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니까 너 동의 좀 해봐봐.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에 진짜 산지였는데 대지로 줄게. 500을 250으로. 이렇게 땅을 바꿔주는 방식이라 해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초기 수용 자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가가 비쌀 때 수용이 곤란한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는 걸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고 하고, 대부분 농지나 산지였던 거를 대지 같은 걸로 바꿔주면서 땅을 절반만 줘도 같은 가치라 가정을 하고 나머지 반은 사업비로 쓰면서 공공성을 늘리면서 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외길. 그리고 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는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개발 사업은 진행할 수는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등이 있는 거고, 주로 덩어리가 개발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 계획 만드는 거,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세 덩어리 배운다고 볼 수 있어요. 개발 사업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해요. 정비 사업에 비하면. 정비 사업은 복잡해요. 머리 아프고 막 하나하나가 다 머리털 빠지는 내용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이거든. 건물에 구분 소유권이 있고 켜켜 임차인도 지상권도 뭐 있고 뭐 아주 골치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법은 적당한 수준에 멈춰야지 자꾸 파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데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정비법은 시험 나올 만한 것만 보고 시험 붙고 나면 거기에 관심 있으면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 무슨 뭐 중개사 공부하면서 정비법 공부하면서 본인이 사는 단지를 완벽 분석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에 미궁에 빠지는 게 정비법이에요. 모든 걸 다 하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정비사업은. 우리는 그냥 시험 보기용 정비법과 개발법을 본다. 이 정도 이해하셔야지 본인 단지를 심층 분석하지 마십시오. 내 말 들었죠? 그렇구나.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발 계획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된다? 이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보자. 개발 계획을 만들어 이 동네에다가 구역을 정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림책에서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도시개발구역 내용에서 80 몇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처음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볼만한 내용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가장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공부할 때 80페이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는 지정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대부분이 다 지정권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봐봐, 일단 도시개발구역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시장,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가끔 이런 질문 잘 나와요. 봐요. 고양시와 같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고 나와요. X죠. 왜냐하면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사는 과천시 의왕시하고는 달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해 시도 대도시의 시장. 그런데 송파 위례 쪽을 확인해 보면 물론 송파 위례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한 거지만 도시개발 사업이라 가정을 하고, 그렇죠? 성남이라고 하는 대도시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하남시에 걸려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려 있잖아요. 뭐라고요?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죠. 이런 경우라면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나와요. 시작.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시작.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고 나오고, 보통 근데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자기들 지자체에서는 명분이 다 있기 때문에 뭐죠? 협의가 일반적으로 안 돼요. 보통 이득만 보려고 그러고 부담 갖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협의가 안 됐다. 그럴 때야말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 잘 나와요, 이거요. 둘 이상 걸쳐있는 협의가 안 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 국장의 지정 사유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에브리 이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봐봐. 또 나왔잖아, 36회 때. 제가 매번 얘기하죠. 100%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거의 전체 부분에서 한 4, 50군데쯤 있습니다. 그걸 표시해주면 다른 건 됐고 그거나 똑바로 외우란 말이야. 명확하게. 나머지 디테일한 거 몰라도 돼. 봐도 못 맞춰.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강사라 말은 해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진도를 한 달로 줄여가지고 맨날 나온다는 것만 12번 반복하면 좋겠어. 그럼 차라리 날 수도 있어, 그게. 그렇죠? 이 커리큘럼 맞추느라고 그냥 다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특강 때 보통 하는 거야. 맨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말할 때 정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것도 건폐 용적률.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안 나온 적이 없다니까? 그런 걸 정확히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쓸데없는 거 볼라지 말고. 그럼 나머지 봐볼까요? 나머지 국장의 지정사유는 뭐냐 그러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대요. 당연하겠죠. 그다음 천재지변이래요. 그럼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이다. 이건 당연히 국장이 하겠죠. 이해가셨죠? 근데 이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청에 의한다, 제안에 의한다. 시작. 요청에 의한다, 제안에 의한다. 그러면 요청에 의했을 때 국장이 정하는 사유와 제안에 의했을 때 뭐가 된다? 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해 말 건 요청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요청인 거고요. 제안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안건 제출이에요. 기본적인 의도가. 그래서 계획이라는 거, 계획도서 같은 거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안건 제출을 하는 걸 보통 제안이라고 하고, 요청은 뭐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이런 의미인 거야.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보통 제안은 뭐라고요? 관련 계획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하는 게 일반적이야. 제안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뭐야? 안건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청은 뭘 얘기하는 거다? 그냥 만들어 줘봐봐. 이런 의미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요청은 뭐냐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에요.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얘가 요청해야 국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나올 때 꼭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한 두세 번 나왔었어요. 물어봅시다. 산업통상부 장관. 이름 바뀌었대. 산업통상자원부였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럼 누가?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이 지문은 그런 식으로 응용지문을 만들어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미는 무슨 장관을 얘기한다. 진짜 무슨 장관을 얘기한다는 점,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뭐 좀 물어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했다. 국장이 정한다. OX. 지금은 알지. 나와봐 되게 헷갈려 하여튼 간에 이거. 그렇죠? 그럼 좀 더 앞서가가지고 시도지사가 요청했다고 해봐. 이야 정말 거절하기 힘들어. 그렇죠? 시도가 요청하면 국장이 하는 거 아닌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제안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요 제안 작년 문제였죠. 제안이 작년 문제였는데 제안은 누구에게 제안을 하는 건지 봐야 되는데 국장에게의 제안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만 가능해요. 국장에게 직접 제안하는 건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인 시행자 그 자만 가능한 거고 지방공사 이런 자는 안 돼요. 그렇죠? 국장에게의 제안이니까. 그래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제한이 있다면 국장이 정해요. 그렇죠? 근데 그 제한이란 단어가 나올 때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한은 주어가 이거예요. 됐죠? 근데 국장에게 제한은 주어가 이건데 작년 문제였죠? 만약에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이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시행자가 제한을 할 때에는 뭐라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제한을 가할 때는 시행자라면 돼요. 그냥 시행자라면 되는 거야.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행자라면 되는 거야. 여기는 뭐야? 지방공사가 시행자라면 걔도 제한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고 뭐건 시행자라면 다 제한이 돼. 누구 빼고는? 국가지자체 조합만 빼고는. 국가지자체는 지가 정하면 되니까 제한할 이유가 없고 조합은 이익단체라 투기 문제가 생기니까 제한이 안 되고. 그래서 저번 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각종 공공기관, 지방공사, 무슨 뭐 정부 출연기관 다 제한 가능해. 누구한테니까?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제한을 물어본 거거든. 작년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 따라해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에 지정 제한이 나오면 시작. 누구에게의 제한이니? 국장에게의 제한이니? 아니면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의 제한이니?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국장에게의 제한인지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의 제한인지 이걸 구분하셔야지만 우리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내용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의 제한인가? 시작. 누구에게의 제한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작년에 실제 나왔거든요.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의 제한이 가능한 걸 고르시오.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렇죠? 누구의 제한이니까? 얘네한테 제한을 하는 거니까. 시행자가. 그럼 누구만 아니면 돼? 국가 지자체나 조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하지만 누구에게? 국장에게 제한을 얘기한다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작년도에 강조 되게 많이 했거든. 이 얘기를. 나왔잖아. 역시 고니는 나야 고니가 적중생이라고 설명을 미안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말할 필요 없어.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도시개발구역은 가끔 물어보는 게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 있다는 말이 잘 나옵니다. 분할도 돼요. 결합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할이 되고 나서 각각이 1만 이상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분할되고 나서 각각이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된다. 시작. 분할되고 나서 각각이 뭐다? 1만 이상은 돼야 돼.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의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였어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1만 제곱미터야? 분할돼 안 돼 그러면? 전체가 1만이면 안 되지. 분할 후에 각각이 1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1만이면 분할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됩니까? 만약에 떨어져 있는 거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합이라는 말은 뭐라냐면 우리가 결합이라는 말은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를 합쳐한다면 결합이라는 말을 쓰고 결합되어지는 것도 1만 이상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지금 골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왼쪽 페이지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이거예요. 국장의 지정사유. 이걸 제대로 보시고
이거와 관련된 지문들을 연계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 특히 요 구역의 지정 제한과 관련된 게 작년도에 또 아래 거와 연결의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왼쪽 페이지의 출제 포인트는 지정권자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거 아니고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왼쪽 맨 위에 이거 국장의 지정권자를 알아야지만이 나머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 한 12번 써보는 거 추천. 10번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렇죠? 어쨌건 안 외워지면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지니까. 혼자 쓸 수 있으면 해결된 거죠. 그 정도. 나머지는 아직은 볼 필요 없어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아요. 그거 이외에는. 그렇죠? 오해계들. 오른쪽 볼게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면 도시개발구역에서 뭘 해야죠? 도시개발사업을 해야죠. 시작.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뭘 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개발사업을 하는데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뭐 1, 2년 안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사업이 이제 진행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사업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생겨요. 내 토지이지만 건물을 짓기 곤란해지는 거죠. 왜? 내 토지는 앞으로 공원이 될 거래. 그러니까 나는 건물을 못 짓는 거야. 이런 규제를 받는 거야. 내 토지는 앞으로 뭐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로 부지가 되는데 그럼 나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야, 다만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받아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상 고는 공원 부지고 도로 부지인데 말도 안 되게 건물 지겠다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차피 같은 목적이라면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고라도 뭐다 허가받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전제하에. 내 말 뜻 이해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일 때 허가를 받는 건 도시개발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잘 들어요. 여기 A의 개발 행위하고 요 박스 밖에 B의 개발 행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안팎에 두었겠죠. 같으면 같이 넣었겠지 안에다가. 그럼 이 B는 뭐예요? 저번 주에 배웠던 이게 국토계획법의 일반적 개발 행위 허가예요. 건물에 토토토 배웠던 거 기억나지?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하니까 더러워 죽겠네 그거. 개발행위가. 그러면 개발행위의 의미가 뭐였었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건히 허가를 받으세요. 이게 개발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A의 개발행위 허가는 B랑 다른 점은 뭐다? 다시 한번.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A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B하고 다른 점이죠. 이해한 거야 내 말? 항상 섹터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 당의 개발행위 하는 곳이 도시개발구역이면 개발사업에 지장을 안 줘야 되고 당의 개발행위 하는 부분이 정비사업구역이면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고 당의 개발행위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면 무질서한 시가화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야 뭘 내준다고요? 허가를 내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허가사항과 A와 B의 허가사항은 좀 달라요. 일단 봐요. 여기 본 것처럼 여기서의 허가사항은 건축물 건축, 토지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의 건물의 토토토였죠. 여기는요. 여기도 봐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있는데 하나 이상한 게 보이죠. 중목의 벌채 식재.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A의 개발행위 허가는 여기와 달리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사항으로 리스트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목의 벌채 식재는 국토계획법은 여기 내용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냥 별도로 리스트업이 돼 있진 않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왜 별도로 리스트업을 했을까? 여기는 개발사업 부지니까 중목을 벌채 식재하는 것도 중요한 난개발로 본 거예요. 여기하고는 달리. 그래서 중목의 벌채 식재를 별도로 허가 항목으로 리스트업을 시켜놓은 거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하죠? 여기 국토계획법의 허가사항에서는 건물의 토토토 안에 이런 게 그냥 녹아있어. 녹아있는데 녹아있으면 뭐야? 발현되지 않으니까 명확하지 않잖아. 근데 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인데 무조건 나무를 심고 벌채하는 거가 뭐하죠? 좋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 항목으로 도드라지게 리스트업을 시켜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더 통제가 심한 거야. 잘 들어봐. 건물에 가서 토만 3번 하는 게 들어올까? 건물에 가서 토를 3번 했는데 그걸 죽까지 쓰는 게 더 들어올까? 상상이 돼? 더러워 살 수가 없지. 그게 이런 동네야. 건물에 토토토 죽이라고 하지. 진짜 건물에 토토토 죽, 더러워 죽겠어. 그게 바로 일반적인 B와 A의 차이점이야. 허가 대상 자체가. 나오려고 그러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허가 안 받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허가 안 받냐의 세부 내용들은 나중에 차지하더라도 일단 중목의 벌채 식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로 별도로 리스트업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 그럼 내가 나중에 3, 4월 달에 중급 과정 가서 이제 관련된 허가 예외라든가 뭐 등등등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법 볼 때도 이 B에서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경미하니까 허가를 안 받는 경우 등이 우리 있었잖아. 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미하다 해서 허가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서도. 이해가셨죠? 다만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는 똑같지. 여기도. 허가받지 않는 걸로. 그렇지?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이거야. 여기서 국토계획법에서 허가 안 받는 사항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이거. 국토계획법에서 허가 안 받는 사항으로 정해진 것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한다면 봐봐요.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잠깐 쓰는 거. 그렇죠? 주된 건물이 아닌 거. 간이한 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어. 다만 국토계획법에서 허가 제외사항이란 전제하에 국토계획법에서도 허가 제외사항이란 전제하에 간이 공작물을 진다면 여기서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어. 한 번 더. 국토계획법에서도 허가받지 않는 사항이란 전제하에. 됐죠? 내 말 뜻.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도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란 전제하에 여기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주의하셔야 돼.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란 전제하에. 그렇죠? 다음 요건이 만족되어지면 허가받지 않는 것들이 있기도 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고 의미만 이해해 놓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A가 제한이 심한 거라 볼 수 있어요? B가 제한이 심한 거라 볼 수 있어요? 봐요. 그거 아는 게 어디예요? A가 제한이 심한 거야, 당연히. 그러면 승질 나겠죠. 사업은 지연되고서 있고 개발구역 내에 있는데 나는 허가받기 힘들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땐 안 되겠다. 또 헌법재판소 뛰어갈 수 있으니까 요게 또 문제가 나왔지. 여기서만 2문제 나왔던가 이번에 시험에서. 그렇죠? 그럼 봐요. 다음에 사유처럼 지연되어지면 다음 해당된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그냥 해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항상 해제 조문이 왜 있는 거냐면 사건 제한 때문에 그래.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니까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지면 또 헌법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 남바 좀 붙여볼게요. 첫 번째, 요건 봐요.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한 거고, 두 번째 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든 거예요. 다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어서 구역을 정한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건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계획을 만든 걸 얘기하는 거. 저번 주 배웠죠? 왜 얘기해? 그럼 남바진 붙이면 동그라미 1이라고 붙여보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동그라미 1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의 인가시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또 기억 안 나지?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요 사이야. 됐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 사이에 몇 년을 줘? 3년 주는 거야. 그러면 3년이 지나도록 인가시청이 없었어. 그럼 지연되니까 구역은 다음날 해제가 안 줘. 됐지? 하지만 공사를 제대로 완료했어. 그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걸로 봐.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을 얘기하는 거고. 아, 그럼 뭐야? 결론은 둘 중에 하나야. 해봐봐.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작.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끝난 거. 둘 중에 하나야. 시작. 사업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끝난 거. 둘 중에 하나이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구나. 그럼 지연되는 건 뭐야? 구역 지정됐는데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의 인가시청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절차 못 외우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한 번 더 외워봐요.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3년 내 아무 짓거리를 안 하면 그거는 뭐다? 다음날 구역을 해제된 걸로 보는 이유이구나. 공사가 잘 끝났다면 공사 완료일 공고일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걸로 보는 거구나.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구역을 먼저 만들어서 계획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 녹간농자라거나 주상공이 30% 이하일 때. 저번 주 4교시 했잖아. 알았죠? 그래서 복잡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구역을 먼저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 구역을 먼저 정한 경우는 2년 내에 개발계획의 수립고시가 없을 때. 그럼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걸로 보고, 개발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3년 내 실시계획의 인가시청이 없을 때라고 한다면 구역은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보는구나.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는 두 덩어리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시작. 뒷부분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어쨌건 3년인 거야. 뭐라고요? 뒷부분에 실시계획이 나오면 뭐다? 어쨌건 3년인가 보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땐 구역을 먼저 정하는 경우이면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봐주고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업법은 절차를 못 외우면 끝나는 거야. 절차를 외우면 조문이 들어오고 절차를 못 외우면 뭐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방법을 그렇게 일러줘도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절차 좀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계속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다가. 매주 얘기합니다만 그러시면 학교의 길이 열립니다. 의심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번에 36회 물어봤던 문제는 뭐였냐면, 봐요. 아까 제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효과를 뭐라 했어요? 효과를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한다고 했거든. 뭐라고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한다고 했잖아. 물론 단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도시지역이나 및 지구단위기획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간주를 해. 근데 만약에 오른쪽 밑에처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됐어. 그러면 원인행위가 없어졌는데 간주된 거 놔둬야 되겠어요? 원래대로 환원 간주하겠어요? 당연하죠. 어디 가나 해제되면 원래대로 환원 간주는 상식인 거야. 그러나 봐봐, 그러나 공사가 제대로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잖아. 그렇다면 환원될 리가 없지. 이게 또 작년 문제였던 거야. 공사가 완료가 됐어. 송파 위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된 거야. 그러면 여전히 산지야, 도시로 잘 쓰고 있어. 그렇지, 잘 쓰고 있는데 왜 환원을 해? 이해가셨죠? 어디 가나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라면 환원되지 아니한다는 국룰이야. 국룰. 이해가십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아시죠? 우리 분식집 가면 떡볶이만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국룰이죠. 순대하고 튀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국물에 묻혀가지고. 그렇죠? 국룰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들 이해해 볼 수 있죠. 우리 동네에 떡볶이집 들어왔다? 상가에? 새로운 거 들어왔는데 조 뭐라던데? 조스 맞아, 그거야. 그거 새로 생긴 거야? 맵던데? 알았어요. 그래서 달콤하고 맵더라고. 두 팔 들어봐요. 목도 좀 돌리고. 배고프다 또. 쉬고. 어쨌든 이왕 하는 공부니까 막 힘들고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 먹거리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상상도 해보고 이러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렇죠? 하나 앉아가지고 그냥 이걸 또 해야 돼. 지겨워 죽겠네. 그 공법 또 만나야 돼. 그지 같은 놈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냥 재밌다.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고 살아야 훨씬 행복하다니까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웃음이 와요? 또 어려워요? 그냥 웃으면 복이 오는 거야.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발 좀 그냥 웃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필수지문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뭐라 했더니 2명 더 올렸더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기출지문은 지금 보면 머리 아파요.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수업할 때라든가 특강할 때 할 거니까 놔둬요, 일단은요. 그리고 36회 문제 있긴 있는데 지금은 반도 안 풀려요. 보다가 승질 나니까 나중에 풀어요.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가 쓸데없는 문제집 사오지 말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다 문제 줄 거야. 1년 과정에서 문제 푸는 기간도 있고 다 기간이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때 되면 다 합니다. 지금은 지금 하라는 거 반복해 외우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오해개들 넘어갑니다. 그럼 페이지에서 이제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시행자 84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디만큼 왔냐면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었어요. 개발 계획을 만들었고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역이라는 걸 정했어요. 됐죠? 그러면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나와바리가 정해진 거잖아. 섹터가. 그러면 여기서 구역 정해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시행자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시행자가 나는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계획을 만드는데 이걸 실시계획이라 그래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시행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시행자가 뭐냐면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있거든요. 요거를 정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이라 그래가지고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뭐 매년 한 개씩 나와요. 제가 27년 강의하는 동안 이거 안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다. 도시개발조합은. 일단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누군지부터 봐야 돼요.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뭐다? 시행자가 누구냐? 시작.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누구냐?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됩니다. 시작.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된다. 아무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권자 지정을 받아야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개발법은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어요. 개발법의 문제 패턴은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행 절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시행자가 있고 생략할 수 없는 시행자가 있어요. 절차별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 개발법 문제가 나올 때 시행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공공의 시행자와 민간의 시행자로 시행자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개발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공공의 자만이 시행자가 돼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개발 사업은 돈이 없어, 공공이. 그래서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겠지만 민간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공공이 돈이 충분치 않으니까. 돈만 많으면 민간은 뭐하러 시키겠어요? 개발 이익을 민간이 먹게 하겠습니까? 다 공익으로 환수하겠지? 국가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공공의 시행자의 종류를 조금 외워줘야 된다. 저번 주도 외웠죠. 첫 번째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 네 가지가 공공사인방이에요.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잘 나와요, 요즘에 이거. 시행자의 기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럴 때 봐봐요. 공공기관은 내가 뭐라고 했지? 정부의 공기업. 정부의 공기업이 뭐야? 공공기관인 거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지방공사야. 그러니까 서울로 본다면 이게 SH공사야. 서울하우징이라고. 이해 가십니까? 고양시로 본다면 고양개발공사야, 이게. 내 말 이해하죠? 이게 지방공사.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은 뭐예요? 셈이야, 셈이. 국가의 공공기관이지만 지분 비율이 좀 달라. 공공기관은 보통 정부 지분이 절반 이상인데 정부 출연기관은 보통 한 20%쯤 됩니다. 좀 덜한 거죠, 정부 지분이. 그걸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문제는 모든 공공기관과 모든 정부 출연기관이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종류를 외워줘야 되는데 봐봐요. 토지주택공사, LH. 그렇죠? 토주,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가 은근히 개발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토주, 수농, 관광공사, 철도공사, 요번에 의미심장하게 처음 들어온 거 공항공사. 공항공사가 요번에 새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기출되어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본선 진출 나오자마자. 이해갑니까? 그래서 도주, 수농, 관철공매, 도주, 수농, 관철공매, 공항공사하고 매입 공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항공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울릉도에 공항 생긴대요. 몰랐구나. 내가 울릉도를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독도 한번 가보려고. 애들 교육시킨다는 일념 하나로 그걸 가보려고 갔는데 2월 달에 토만 이빠이 하고 그렇죠? 배 타고 가다가 기상 안 좋아가지고 독도도 못 보고 갔다가 막 이것저것 먹다가 또 장염 걸려가지고 고생만 죽으러 가다가 그러고 왔던 기억이 나요. 내가 다시는 안 가. 근데 오징어 진짜 맛있더라. 마른 오징어. 그리고 그 대게장이 있어요. 거기 파는 게 직접 가서 하면 더 맛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항 얘기했지. 그래서 울릉도에 뭐가 된다? 공항에 들어온대요. 이제 거기 매립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거의 뭐 한 30분이면 간다던데? 대박 아닙니까? 아주 엄청나게 개발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내용에 또 하나가 무슨 뭐 가덕도든지 어딘지 요즘에 지방에 제2공항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항공사가 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해달라고 계속 있었나 봐, 접촉이. 그래서 들어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공항공사도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면 국가철도공단이에요. 국가철도공단. 그러니까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분이 좀 낮은 거죠, 일종의. 따지고 본다면. 근데 국가철도공단이 문제가 뭐라고 나왔었냐면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정해서만 시행자가 되거든. 시작.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정해서만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그게 또 한 번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소하게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래 가지고 정답이 뭐가 나왔었냐면 얘가 나왔었어요. 부동산원. 33회 때. 한국 부동산원이 왜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지. 한국 부동산원이 옛날로 치면 한국 감정원이었어요, 이게. 요즘에는 주로 뭐 하죠? 공동주택 가격 공시, 뭐 데이터 분석, 체계 분석, 정리 이런 거 하는 정부 출자 기업체입니다. 이해가셨죠? 하지만 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이해가셨죠? 한국 부동산원 너 아웃이야. 뭐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야.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민간의 자가 개발 사업을 지정권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민간의 누구?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워딩은 이겁니다.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시작.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용하는 토지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용하는 토지가 한 개도 없다면 다른 자가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 소유자인데 딴 놈이 왜 시행을 합니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거가 맞겠죠. 그리고 주의할 거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 조합을 전부환지 방식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로 정하며 그리고 그 중에 봐봐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에 한정합니다. 라고요? 그 중에 뭐다?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의 한정이라고 써요.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왜? 조합은 이익단체야. 그러다 보니 분쟁이 심할 수 있어서 얘는 전부환지 방식일 때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조합의 수용권을 인정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정비조합하고는 달라. 이건 토지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셨습니까? 한 번 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정하고 그중에 조합은 전부환지 방식에 한정해서만 시행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전부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지만 토지 소유자로서의 시행자의 부분은 일부 수용권도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합과는 달리. 이해가셨습니까? 그거 혼동하지 말고. 왼쪽에 시행자 관련된 건 일단은 요거만 아시면 돼. 밑에 노란색 칠해 놓은 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차차 3월, 5월 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요거나 똑바로 외워요. 시행자의 종류부터.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얘가 지워져요. 그래서 안 할 거야. 얘나 일단 기억해요. 그럼 누구예요? 시행자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everybody 실시 계획. 시행자 누군지 알았으니까 나는 사업을 이렇게 시행할 거예요 라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요. 시작.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다. 이게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우리 어디만큼 왔나 확인해 볼까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이제 뭐 한다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그러면 요 실시계획과 관련된 걸 보는 거지 이제. 그럼 잘 봐봐. 실시계획이 어디에 밑에 있지 지금? 실시계획이 어디 밑에 있어? 개발계획 엄마야 이런 썩을 뭐라고요? 개발계획이라는 것의 밑에 지금 실시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야 되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 때에는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됐죠? 아까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봐요.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뭘 간주한다 했지? 아까 내가? 아니, 그치.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로 지정된 거를 간주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됐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간주한다고 했지 지구단위 계획을 간주한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 안골을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실시 계획에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구역은 간주해 줘요. 하지만 혹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기억나요? 반드시 포함?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다. 기억나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얻다가 실시 계획에 넣어서 만들란 얘기예요. 잘 봐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뭘 간주한다고요?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간주하지만 그 섹터만 간주하는 거지 그 안에 안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간주하진 않아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집어넣어? 실시 계획에 넣어서 만들게 되고 그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이건 끝난 거야. 간단하죠? 표정이 꽤나 간단하다 이 자식아. 머리 아파 죽겠다 했나? 뭐 얘기들 보시면 되고 그건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머리 아픈 건. 그러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 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봐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 어디에 맞게?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시작.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 이게 다 문제 출제 포인트야. 물어볼 때. 간단하지만 잘 나오는 워딩인 거야. 이걸 말로 어떻게 외워? 아까 사진 봤듯이 절차를 외워야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절차가 외워지면 세팅이 맞아진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자꾸 써봐야 돼. 기본 목차 잡아놓고 얘가 이랬지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문장을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 돌아와서 그러면 인가를 받죠? 아까 뭐라 했어요? 개발법에서는 거의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렇지. 지정권자. 아, 실시계획의 인가도 지정권자가 하는구나. 자, 아, 실시계획의 인가도 지정권자 인가인 거야.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만들어 개발구역을 정하는 것도 지정권자. 시행자를 정하는 것도 지정권자. 시행자가 만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도 지정권자. 이해 가십니까? 심지어 좀 이따 2교시에 하게 될 조합을 인가하는 것도 지정권자. 개발법은 그냥 다 거의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아닌 건 따로 좀 외워줘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얘기들.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이면 시도, 대도시, 시장 의견 들으면 되고 시도가 지정권자이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장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하나 주의할 건 의견 청취, 인가할 때 의견 청취는 일반 여기는 주민열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좀 이따가 수용 가면 또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일반 주민열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하급행정청 등의 의견을 들어서 인가 여부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봐봐요. 실시계획이 인가가 됐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될까?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이 있었고 논밭이 있었어요. 이런 동네가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이게 뭐예요?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오른쪽 마취로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종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 계획이었어요. 환경보존을 위한다, 농지보존을 위한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로 갈까요? 요걸로 갈까요? 그렇죠. 요걸로 가야죠. 그죠? 그럼 요걸로 가게 되고 요렇게 된 결과를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걸로 간주해줘요. 그냥 따로 도시관리 계획 안 만들어도 요렇게 결정고시가 도시관리 계획으로 된 것처럼 봐버리는 거야. 그래야 사업이 순조로우니까. 근데 문제는 종전의 도시관리 계획은 환경보존과 농지보존이었어. 저촉되지. 뭐가? 실시계획 내용이. 그러면 종전 걸로 가겠어?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걸로 변경된 걸로 보겠어?
그렇지. 종전 관리 계획과 저촉되어지는 경우라면 실시기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는 거야. 이거를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지.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 아니 실시계획 인가됐는데 종전권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촉되어지면 종전의 도시관리계획과 저촉되어지면 실시기에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봐주겠다가 실시기의 기본 패턴이고요. 요 정도 나오면 웬만큼은 맞춰요. 시행 방식의 변경은 제가 아까 앞에서 저번 주에 얘기했었죠. 처음에 뭐라 했어요?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수용 방식인 거야. 그런데 수용이 어려워지면 일부 한지 일부 수용하는 혼용. 그것도 어려워지면 전부 한지. 방향이 이렇게로 변경은 말이 돼도 거꾸로 올라가는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만 아시면 돼. 순서. 해봐. 오른손 들고 수용, 혼용, 전부 한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올라가는 게 안 되는 거지, 변경이? 환지 방식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개개의 소유자들이 먹어요. 여러분이 먹는다고. 토지주가. 근데 갑자기 환지로 한다고 하다가 수용으로 바꾼대. 예산을 땄대. 그럼 내 개발 이익이 어디로 가는 거야? 공익으로 환수가 돼. 가만히 있을 거야. 띠들르고 정부는 나올 거야. 촛불 들고 나올 거야. 촛불 100개 들고 나올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내 돈을 뺏어가? 가만 두겠어? 안 두지. 이해갑니까? 됐죠? 그래서 수용해서 혼용해서 전부 한주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거꾸로 올라가는 건 안 되는 걸 물어본 게 35회 때 문제야. 그렇죠? 세부적인 시행자 레벨은 나중에 얘기하고 요 정도만 기억에 남아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문장 자체로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흐름 파악하고 단어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문장을 읽을 땐 단어를 찾아야 돼. 그렇게 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지 문장을 통으로 뭐다 하라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다 복습은 혼자 그림책 읽으면 안 보이니까 제발 좀 동영상 다시 보라고. 막 테이프 닳도록. 지금은 테이프도 아니지만 얘 가서 얘기들 막 늘어질 때까지 막 그냥 맞죠? 쉬었다가 조합 봅시다. 나는 누룽지 먹으러 갈 거예요. 빵도 잘 먹을게요. 우유빵이네? 어디 오셨어?